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텔레비전과 미디어 시청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텔레비전 시청에 집착하는 20개월 유아에 대한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자녀와 텔레비전 시청할 때 부모님께서 염두해야 할 부분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디어를 현명하게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장시간 TV 시청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좀 더 짚어보고요. 또 자녀와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꼭 지켜야 할 규칙, 그리고 부모님들의 지도법 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영유아의 텔레비전 시청이 무조건 좋지 않다. 절대 봐선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짚어주셨거든요. 긴 시간 아이가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는 경우가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3세 이하의 유아들에게 있어서 적당한 TV 시청 시간은 제로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라는 비평을 받고 하루 한두 시간 정도로 권고안을 내놓았던 것도 말씀드렸었어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한테는 절대 안 된다. 또 24개월경인 아이들에게도 TV 시청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권고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장시간 TV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을 좀 알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님께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허락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TV 시청의 5가지 원칙을 꼽아 보셨다고요? 네, TV 시청의 5가지 원칙을 제안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집안 거실에 중앙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TV, 또 전혀 안 보거나 못 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네. 일들들, 또 시각적인 재미나 또 시청의 주의력을 환기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도 원칙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이 차제에 부모님들께 TV를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아이들에게 비만의 위험도 커지고요. 또 독서할 수 있는 시간도 뺏게 되고 놀이를 또 방해하고 수면도 방해가 되죠. 또 폭력적인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쉽게 모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보통은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이들은 이 시간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이나 공상조차도 하지 않는 뇌 작동이 멈춘 상태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시청하는 그 TV를 시청하는 아이의 뇌파가 수면 상태의 뇌파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의 집중력, 문해력 발달에 가장 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집중력의 저하가 성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 정서 통제라든가 분노 조절이 어렵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짜증을 부리거나 과격한 행동으로 부정적인 정서 표출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대인관계나 사회적 발달에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요, 먼저 부모가 자녀와 함께 TV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네. 또 두 번째는 캐릭터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보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에게 그 시청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질문을 해보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는 시청한 내용을 일상적인 경험과 잘 연관시켜서 확대해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번째 원칙은 항상 TV를 시청하고 나면 대화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지켜주신다면 TV의 그 시간의 제한을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했으면 이 원칙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무엇보다 이 텔레비전을 더 보겠다고 떼쓰는 어린 자녀를 설득하는 과정에 따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현명할까요? 네, 우리 아이의 그 영상 시청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셔야죠. 그래서 교육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청 규칙을 함께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고 또 시청하는 시간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자유롭게 놀이하는 시간하고 그 미디어를 사용하고 TV를 시청하는 비율을 정해서 시간 쿠폰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아이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TV에 의존하는 성향이 나타난다 이럴 때에는 완전히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TV를 시청하시는 시간 자체를 좀 줄여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육아 전문가분들은 영유아의 미디어 시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워싱턴 대학의 교수님이시자 또 시애틀 어린이병원의 소아과 전문의로 계시는 디미트리 크리스타키스라는 박사님께서는요, 또 글로브 앤 메일이라는 캐나다 일간지에 자신의 사례를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가족 규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기고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역시 부모입니다. 부모는 우리 집, 우리 가족만의 규칙을 정해야 할 존재이겠죠. 나는 소아과학회가 제안한 그 2시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는 평일에는 오락 목적으로는 전혀 TV나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락이라는 말은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컴퓨터로 작곡을 하는 아들, 또 딸이 친구들과 문자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간주해서 약간의 허락은 합니다. 이런 그 글을 기고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또 구글이라고 하는 첨단 IT 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들이 그 자녀들을 보내는 샌프란시스코에 유치원이 있어요. 네. 그 유치원에 가보시면은 TV나 컴퓨터 같은 미디어 매체는 전혀 교실에 없습니다. 네, 그 교실 안에는 온갖 자연물로 된 교재 교구들이 가득하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기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IT 첨단 기업에 다니는 분들, 그 부모님들의 요구 사항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IT에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의 경우는 20개월 쌍둥이를 키우고 있고 종종 텔레비전 시청을 조금씩 허락해 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 텔레비전 보기를 요구한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미 텔레비전 보는 재미를 알아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줄여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당장의 요구,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했던 또 그 만족을 주었던 TV를 재미를 들이게 되면 굉장히 아이들이 불쾌해지겠죠. 그것을 못하게 하면. 그래서 아이들은 불쾌한 감정을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불쾌한 감정도 무시하지 않고 정확하게 느끼도록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고요. 또 입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분노의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하게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시청 규칙을 정하셨을 때 시청 규칙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방법이었잖아요. 네. 말로만 너 이렇게 줄인다라고 하지 말고 직접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TV 시청하는 거 말고 하고 싶은 일의 리스트를 함께 작성해 본다든가 또 혹은 TV 시청과 관련된 그 내용의 책을 읽어본다든가 또 아예 일주일 동안 우리 TV를 켜지 않는다 해보든가 TV 옆에다가 시청 금지 포스터를 붙여놓고 한번 그 포스터를 같이 만들어보는 과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와 함께 만들고 하고 싶은 일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일과 놀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TV로부터 살짝 멀어지는 순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면 아마도 제 생각엔 아이들이 엄마 심심해 이런 말들 가장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루해하고 막 와서 몸으로 부대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머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짜거나 TV를 지나치게 오랜 시간 보게 하면요. 아이는 지루할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보내는 방법, 특히 혼자서 그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비면 안절부절하죠. 부모를 막 땡깡을 부르면서 의존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심심하다고 하면 아 심심하구나. 엄마는 지금 책 읽고 있어. 너는 같이 뭐 할래? 하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간이 이렇게 지루하게 되면요. 인간은 지루하면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뇌가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공상이나 상상 혹은 문제 해결 같은 건설적인 일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음. 때로는 지루함이 학습 능력이나 창의력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이 지루함도 필요하다는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요.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노출되는 부분도 신경 써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한번 크게 다뤄야 할 주제인데요. TV 못지않게 게임에 홀릭되는 아이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적절한 게임을 선택해서 같이 함께 게임을 즐기는 거거든요. 음. 함께 게임을 하다 보면 승리의 짜릿함도 또 때로는 패배의 쓰라림도 함께 경험하게 되고요. 또 실력을 쌓아서 승리하기까지 참고 꾸준히 해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까요? 네. 우리나라의 미취학 아동의 시청 시간을 조사해 보니 하루 평균 약 4시간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WHO나 미 소아과학회에서 제한하는 시간보다 2배가 넘는 시간이 됩니다. 네. 이런 디지털 스크린 기기가 TV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아이패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개발했던 스티브 잡스는 자기 아이들에게는 절대 이 기기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미디어의 노출은요. 오로지 부모님들의 선택이 달려 있거든요. 네. 내 아이에게 얼마나 언제부터 미디어를 접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어머님들의 결정이고 어머님들의 몫이고 또 어머님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좀 더 완곡하고 엄격하고 진지하게 아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텔레비전이나 미디어 시청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어떤 일이든 과유불급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